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이라는 가짜뉴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전직 그 국제마피아파 조직의 이 행동대원, 이 박철민이 등장한 이후에 끊임없이 조작된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 한 이틀 정도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금세 밝혀지면서 누가 봐도 이들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국힘발 공작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계속해 나오면서 국힘이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 또 뭐 증거랍시고 또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편지 2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조작된 편지임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자, 기사 열일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기사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뇌물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이라고 하는 뉴스타파의 기사인데요. 자, 국민의힘 김진태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 2통을 공개한 바가 있죠. 편지들은 성남 일대 최대 폭력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 박철민이 보관하고 있던 것. 근데 동료 조직원이었던 친구 장모 씨가 수감 중이던 이 박 씨에게 보낸 것을 박철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장 씨가 박철민에게 과거 이재명 후보에게 7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털어놨고 조직의 윗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지시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거 문서를 감정해 본 거예요. 근데 편지가 조작됐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문제의 편지 2통 박철민이 구치소에서 친구 장모 씨로부터 2020년 11월, 2021년 3월 각각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 씨는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달책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편지 2020년 11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두 번째, 준석이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 2021년 3월 첫 번째, 이준석 형님 사건까지는 협조할 테니까 7번 넘겼다. 두 번째, 검사실 좀 불러줘. 이재명 건은 협조할 테니까. 세 번째, 이재명 시장이 형진이 형, 그 형진이 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국제마피아 조직원이자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형진이 형 도피를 도운 것이 확실해. 준석이 형이 이재명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 라는 내용의 부분이죠. 편지대로라고 한다면 장 씨가 반복적으로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요. 자필 편지의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한 셈인데, 그런데 장 씨는 지난 10월 19일 박철민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돈을 준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러면서 편지 작성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글을 쓴 적도 없고 내 글씨도 아니다. 자, 이재명 측에 7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줬다라고 적혀있는 편지. 장 씨는 편지를 보낸 것은 맞는데 이재명 내용, 이준석 내용 관련된 부분들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편지가 조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이준석 관련된 내용은 누군가 자신이 적어놨던 그 편지, 그 사후에 마음대로 추가한 것이라는 거죠. 2020년 11월 편지에서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부분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다.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10억 정도. 여기서도 저는 느낌표를 저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느낌표는 다 풍선처럼 뚱뚱하게 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장 씨는 느낌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재명 관련된 내용에 등장하는 느낌표의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씨가 평소에 쓰는 느낌표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의 편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장 씨, 문장 부호 중 느낌표. 나는 동그라미 그리듯이 풍선 모양으로 느낌표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 수직선 모양의 느낌표를 쓰고 심지어는 얼추 자신의 그 풍선 모양의 느낌표를 따라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보시는 부분이요. 이게 장 씨가 평소에 쓰는 느낌표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기에 장 씨가 쓴 것처럼 의도적으로 지금 조작한 문구의 내용의 느낌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썼다가 뒤늦게 뭐야 얘 느낌표 뚱뚱하게 쓰네 아씨 어떡하지 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여지죠.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공개한 장씨 편지 2건 중에 첫 번째 편지는 부분적으로 위조가 가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전부 위조가 됐다는 게
장 씨의 주장이고, 그리고 두 건의 필적 감정을 전문 감정업체에다가 정식적으로 의뢰를 했답니다. 근데 감정 결과 편지 두 건에서 장 씨의 것이 아닌 필적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장 씨의 주장과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중에 이재명 관련된 내용과 나머지 내용 필적은 서로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장 씨의 최근 자필 글씨와도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왼쪽이 장 씨가 작성한 것,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에 추가된 이야기들인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돼가고, 봐달라고, 고에서 고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예요. 시오자에 가까운 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석이 형님 하고의 이 고는 일자로 그냥 대각선으로 그어진 고를 쓰고 있죠. 심지어는 두 번째 편지의 경우에는 전체가 장 씨의 필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 씨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편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서인데요. 자, 같은 편지 안에서도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이 지읒 부분,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시옷에 가까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확실히 이 제자를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응도 그려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느낌표의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돌려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린 형태의 느낌표라고 한다면, 자, 여기 오른쪽에 이거를 필적을 따라해서 만든 이 조작된 편지에서는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느낌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습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결국 감정 결과를 정리하면 첫 번째 편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자체는 장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 그러니까 두 건 모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렸다. 감정업체 측은 특히 편지에 손을 댄 사람이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감정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자, 국힘 대표 아닙니다. 이준석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준석 관련된 요 편지의 요 구간이 또 조작된 거고요.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아래 또 추가된 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 내용은 아예 그냥 전부 다 장씨 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박철민 최근까지 계속 장모 씨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하면서 이 편지 조작 정황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편지가 조작된 정황은 필적 감정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철민이 올해 11월과 12월 장 씨에게 보낸 편지들도 여럿 확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박철민이 11월 1일 장 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재명 지사 측에 1억 준 것 인정해라. 협조해라. 나 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너 누범 기간 못 넘겨서 징역 살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월 16일에도 편지를 보내서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고요.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조하면 너 구속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편지는 11월 2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너 말실수하는 척 하면서 뇌물사실을 인정해. 내 와이프가 추궁하면 말실수하는 척 흘려. 나 너 또 징역 살리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진심이다. 협조를 해라. 부탁한다. 라는 식의 2021년 바로 지난달 22일까지 박철민이 장모 씨에게 쓴 편지 내용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편지 내용이 만약에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장 씨로부터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한 자백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철민이 왜 도대체 올해 11월 말까지도 계속 장 씨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애썼겠는 거냐라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1년 전 장 씨의 자백과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라는 박철민이 올해에도 그 장 씨에게 회유와 협박할 이유가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박철민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지난 12월 16일 박철민이 장 씨에게 쓴 편지에 수상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죠. 박 씨는 장 씨에게 내가 예전에 이재명 측에게 7차례에 걸쳐 10억 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느냐? 라고 썼고, 이런 내용을 편지에 쓴 것은 12월 16일이 처음. 그런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박철민이 장 씨에게서 받았다는 문제의 편지 2통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던 12월 7일 직후라는 거죠. 이와 같은 편지 조작 정황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 뉴스타파가 전화를 해보니까 김진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만 제시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필적 감정을 했다라고 한다. 열심히 해보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박철민의 변호인이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특위위원인 이 장영하 변호사, 편지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한 것이죠. 감정을 다 의뢰를 해서 확실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 확인했더니만 이처럼 필적이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작, 두 번째 편지는 그냥 통으로 조작.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이번에 역시도 조폭 연루설을 연결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당시에 국제마피아 조직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의 20억 가까이를 지원받았다. 그래서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이 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장영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겠소 라고 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폭 연루설 주장 초반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코미디 기억하시죠? 국힘 김용판 의원에 의해서 등장했던 돈뭉치 사진, 이것도 금세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박철민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제보 문서에 작성되었던 시점, 이것도 국감장이 다가오자 만들어진 시나리오임이 또 밝혀졌고요. 심지어 박철민의 부친은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친과 본인의 사기 전력까지 계속해서 공개됐죠. 사기를 끊임없이 쳐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 공작 자체가 너무나 허술해서 국힘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되려 국힘에서 역풍을 맞았던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 역풍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 공작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빼놓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꽤나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공작 중에 하나였어요. 국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이 3차장으로 담당하던 강력부에서 뭘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준석이라는 그 코마트레이트 전 대표, 그러니까 그 사업가를 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으로 특정을 한 다음에 별건 수사에다가 과잉 수사의 압박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본인이며 뭐 가족들이며 니들 다 그냥 싹 다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 구속까지 시킬 거야 라는 협박까지 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이름은 딱 한 명,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었던 때 경기지사로서의 출마를 예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라든가 조폭 수사하는 곳에서 도대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도대체 왜 합니까? 그렇게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밝혀진 거고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도 맞지 않고 그들이 운영되는 그 조직 체계상도 맞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사업가 이준석 대표, 그 이준석 대표를 협박해서 선거자금이나 선거운동을 거론하면서 이걸 공안부에서 할 수사를 형사부가 끌고 와가지고 월권적인 수사를 감행하기도 했죠.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과 국민의힘발 공작은 있어 왔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조폭과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낼 심산이었던 이 공작은 이미 2017년 당시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꺼내든 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의 연결점,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욕을 먹었던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또다시 조작된 편지를 들고 나온 거죠. 누가? 김진태가. 이들이 노리고 있는 아닌 말고식의 의혹 제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작된 이 편지와 같은 조미료를 열심히 첨가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어차피 언론들이 뭔 헛소리를 하더라도 받아 써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남기면 족하다라는 식의 판단으로 수준 낮은 네거티브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또다시 밝혀진 이들의 도를 넘어선 가짜뉴스, 이 질라진 공세, 문제는 기울어진 언론 생태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 계속되다 보면요, 누군가를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리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도 부탁드리면서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과 채팅 활발히 남겨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